안녕하세요. 말톤365 한정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윈도우 10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 세팅부터 해서 시작 메뉴 및 프로그램 단축키를 세팅하는 법, 그리고 윈도우 용도별로 어떻게 단축키를 써야 되는지에서 총 4차 시를 진행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냥 작업물만 빠르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긴 하죠. 빨리 프로그램을 불러내고 단축키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물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리 특히 창업자들, 대표님들께서는 어, 그렇게 시간, 일에 대한 효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메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태스크를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 여러 군데서 멘토링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전부터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이메일이 그 비즈니스적으로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준비한 것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메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디지털 캘린더, 정보 관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푸시 가능한 모바일 폰, 그리고 클라우드 기능까지 해보는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메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아웃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용도를 어떻게 분류해서 지식을 경영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총 3가지 차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메일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메일이 와 있진 않나요? 지금 저는 네이트 메일을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내용의 메일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바탕화면에 어땠죠? 깨끗했으면 이제 출근을 해서 작업을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일도 시작할 수 있고 태스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받은 편지함의 내용이 너무 많으면 그거를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볼 때마다 또 다른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을 계속 지켜보게 되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해서 오늘의 이메일에 대한 목표도 받은 편지함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초반에는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메일을 만들다가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메일 서비스를 쓰고 또 회사 전용 아이디를 쓰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메일 아이디를 쓰는 데 있어서 왼쪽에는 누구를 나타내고 오른쪽엔 소속 또는 메일 서비스를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골뱅이 앞쪽은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누가 쓰느냐를 알려주고요. 오른쪽에는 어디서 보냈느냐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지금 당장 확인하지만 우리도 나중에 확인하는 이메일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누가 보냈는지 인식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들다거나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먼저 메일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이메일 아이디의 의미입니다. 네이트나 라이코스, 야후, 한 메일을 썼을 경우에는 과거의 포털에 기반한 메일이기도 하고 이메일 서비스가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메일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게 네이버, 지메일, 아웃룩 메일 등인데 목적이 명확합니다. 볼게요. 왼쪽에는 특별히 쓰는 이유가 없고요. 그때 유행한 포털에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하면 가면 많은 메일이 쌓여있다는 특징이죠. 과거의 메일부터
다 쌓여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오른쪽은 네이버는 미래의 한 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명한 포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Gmail은 동기화 기능이죠. 클라우드랑 캘린더랑 안드로이드 폰을 동기화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아웃룩은 호환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MS 오피스와의 호환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아웃룩 아이디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쓰는 메일은 Gmail로 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로 써야 되는 거는 우리 회사 메일로 쓰는데 회사 메일을 쓰기 전까지는 아웃룩 메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및 호환성에 기반을 둔 Gmail이나 아웃룩 메일을 추천드리고요. 아마추어스러운 이메일 주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메일 주소 아이디를 봤는데 이름이 즉각적으로 연상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아이디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이메일 주소지만 회사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파란닷컴, 엠파스 등 서비스를 중단한 포털 사이트 도메인을 사용한다. 퇴사한 직장의 도메인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이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매거진 편집본부와 같이 일을 하는데 그 편집본부에 이메일이 이렇더라고요. Gmail, 네이버, Gmail, 한메일, Gmail, 네이버, 아웃룩 다 다르죠?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겁니다. 그 회사 자체가 일단 회사 자체에 메일이 없구나. 두 번째, 회사가 생각보다 체계를 안 갖춰줄 수 있겠구나. 왜냐면 한 메일 같은 경우는 일정을 보내면 일정 정보가 뜨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 6개월 전에 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정을 주고받지 않네? 라는 인상, 그리고 태스크를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풍기고, 메일링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 서비스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일하는 방식에도 통일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네, 여기와 더불어서 즉각 영상되지 않는 아이디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클라이언트들이 메일을 보고 누가 보냈는지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바쁜 만큼 상대방도 굉장히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메일은 즉각 영상되지 않는 걸로 쓰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훈 이렇게 영어로 했다던가 아무도 모르는 아이언맨이 쓴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가 붙는 해피훈 아니면 이렇게 쓰고 밑에 숫자를 붙이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은 메일이다. 그럼 어떻게 메일을 만들면 좋을까요? 소속의 도메인을 사용한다. 다니는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하고요. 직장이 아니거나 개인용 주소를 써야 된다면 아웃룩을 통해서 MS 오피스와의 연동성까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할 내용이 아웃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웃룩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뱅이 앞쪽에는 누가 보냈는지 알도록 이름이나 이니셜을 사용해서 만드시고요. 이니셜이나 이름이 중복일 수 있죠. 그러면 전문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추가하죠. 예를 들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닥터 같은 경우를 할 수 있고요. 교육 전문이다 그러면 티처라든지 에듀 이런 말들을 쓰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되도록 아이디에는 숫자를 넣지 않고요. 만약에 숫자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핸드폰 맨 뒷자리 번호나 핸드폰은 또 뒷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3개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안 쓰는 걸 추천드리고 제 오른쪽 밑에 이메일 주소 있죠. 번호 한 골뱅이 말선365.co.kr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아이디를 붙이는 것도 아이디를 그냥 영어 이름에다가 한글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아이디를 새로 정비하고 나면 이메일 보내기랑 받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메일의 구조는 이메일을 보내는 용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예요. 내용을 전달시키거나 전달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이 전달할 내용이나 취해야 될 행동인데 그냥 콜드 메일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면 상대방이 반감을 느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인사말과 맺은말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말씀 365 한종원입니다. 잘 들어가셨나요? 삶의 농속 채우길 바란다. 그리고 해야 될 말, 전달할 내용 이거죠.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해 체득을 한다.
첨부 파일 확인하고 꼭 이게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가 내용이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되죠? 과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된다 해서 마지막까지 넣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말과 전달할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취할 행동과 맺은말 등으로 프레임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메일을 확인 후의 액션은 태스크, 해야 될 일을 받는 경우에 내가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그러면 액션을 하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플래그를 꽂아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만약에 미팅인데 이제 일정인데 내 일정이다 그러면 일정에 넣어주면 되고요. 정보 성격이다? 정보 성격에 이메일도 있겠죠. 지금 읽어야 되냐? 나중에 읽어야 되냐? 를 확인해서 지금 읽어야 되면 읽고 나서 폴더에 분류를 해주시고요. 지금 못 읽겠다 한다면 플래그를 꽂아가지고 언제까지 읽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저녁까지 플래그를 꽂아둡니다. 일요일이 잉여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분류를 하셔가지고 이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휴지통에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목표는 뭐예요? 받은 편지하면 0을 만들어서 액션 후에 분류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메일은 시간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출근 후에 10분 동안 내가 이메일을 보고 오늘의 태스크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메일을 다 보내는 거죠. 답변을 보내고 점심 먹기 전에 30분 전에 답변이 왔나를 확인하고 또 다른 내용을 추가를 해서 뭐 점심 식사나 휴식 시간에 오후에 어떻게 일을 할지를 정의하시고요. 2, 3시경에 한 번 더 메일을 확인하시고 퇴근 10분 전에 마무리로 내일 해야 될 일 같은 경우에는 다 보내두고 퇴근을 하는 식으로 해서 총 4가지 정도의 시간대로 이메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을 매일 켜두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안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확인해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